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호랑곰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무서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곰님. 네, 여보세요? 오늘 호랑곰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돌비가 추천을 해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일지는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호랑곰이죠? 일단은 그냥 가볍게 먼저 시작할 얘기는 돌비랑 초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고학년이 돼가지고 돌비랑 있는데 돌비가 제가 그네를 타고 있는 사이에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겠다 하고 그네를 혼자 타고 있는데 예전에 그네는 쇠로 된 그런 그네잖아요. 근데 그네 계속 오래 타면은 손에서 쇠 냄새 나는 그 냄새가 너무 역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서 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다른 데서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돌비한테는 제가 그 그네 말고 다른 놀이터의 그네를 타고 있다고 말을 안 했는데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고 왔냐고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말도 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냥 뭔가 촉 같은 게 있대요. 그냥 네. 제 냄새가 있대요. 그 냄새를 따라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네에서 너무 역한 냄새가 나가지고 그랬다면서 하니까 제가 항상 그 그네를 맨날 탔었는데 그 네. 그네에 누가 맨날 타고 있대요. 누가? 예? 네, 그래가지고 그 그네는 혼자서도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생각해보니까 항상 바람이 불거나 하면 옆에 있는 그네는 안 흔들리는데 그 그네만 계속 흔들리는 그런 걸 제가 종종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다가 걔가 말하니까 맞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그네에 이제 제가 탔을 때는 아무 일도 없는데 다른 친구들은 항상 그 그네를 타면은 넘어지거나 예전에는 그네 타다 막 뛰어내리고 하잖아요. 그걸 하면 다른 친구들은 뭐 발목이 나간다든지 이빨이 깨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저만 안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네가 동네에서 너무 유명해져서 저 그네 타면은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를 자꾸 도니까 그 그네만 위로 이렇게 올려서 묶어놨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네가 돌비 할머니, 무당이신 그 할머님이 항상 그 그네를 타고 있는 아기가 있는데 네.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항상 밀어서 넘어뜨린다고. 그 얘기를. 하는구나. 네네네, 맞습니다. 오호. 근데 그렇게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아기들은 엄청 위험해서 할머님이 나중에 데려가셔가지고 나중엔 위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후에는 그 놀이터에서 사건 사고가 없었는데 그전에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서 엄마 아빠들이 거기 가서 놀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가 에피타이저였고 네. 그러고 이제 돌비랑 저랑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제가 중학교 때 사람한테 해를 당할 뻔한 적이 2번 있어요. 예. 그 2번 다 그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영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었는데 첫 번째 얘기부터 먼저 하자면 첫 번째는 그때 당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보통 그런 봉사활동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특수반에 있는 애들을 조금 돌봐주거나 하면은 학교에서 이제 봉사 점수 같은 걸 줬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담당했었는데 저는 공학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에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좀 아픈 아이여가지고 한 학년을 밑으로 이제 원래 뭐 나이가 15살이면 14살인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짝꿍이었는데 그 친구 키가 좀 컸었고 저는 키가 엄청 작은데 그 친구 키에 맞춰가지고 제가 맨 뒷자리에 앉았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좀 문제가 됐었는데 돌비가 그때도 이제 저랑 같은 중학교로 진학을 해가지고 같은 네. 중학교에는 다른 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돌비가 한 일주일 정도 맨날 저랑 같이 등교하는데 돌비가 원래 사람이랑 이렇게 손 대거나 막 이렇게 스킨십이 많은 친구가 아니거든요. 제가 앵겨 붙어도 싫다 가라 막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 친구가 이제 맨날 제 손을 막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제 손 막 만지작 거리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서 안 그런 애가 그러니까 저도 어색하고 그래서 앵기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밀어냈었거든요. 장난치면서. 그러고 나서 한 번은 등교를 하는데 돌비가 하면서 원래 그런 얘기들 자꾸 하면은 돌비가 몸이 좀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나한테 계속 손을 조심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중학교 다닐 때 혹시 샤프나 볼펜 같은 걸로 손가락 이렇게 쫙 펼쳐놓고 그 사이에 이렇게 콕콕콕콕 찌르는 그런 놀이 뭔지 아세요? 똑딱똑딱 하면서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놀이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날은 그걸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알겠다면서 이렇게 하고 이제 근데 일진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항상 장애가 있는 그 친구를 엄청 괴롭혔어요. 남자애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 남자애가 어떤 성향이었냐면 조금 분노 조절이 안 된다 해야 되나?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제가 뭐 9시에 괴롭히면 9시에 바로 얘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네. 9시 20분, 그러니까 한 10분, 20분 있다가 그 화남의 행동이 발생을 하니까 항상 뭐 예를 들어 쉬는 시간에 괴롭히면 수업 시간에 그 친구가 그게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 친구를 맨날 이렇게 막거나 괜찮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말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좀 달래는 예. 그래도 저랑 계속 짝꿍이었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제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주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추위가 좀 심했나 봐요. 제가 그날 돌비가 저한테 계속 쉬는 시간마다 찾아와가지고 화장실 가자 하고 이제 손 계속 만지작거리고 뭐 이러니까 뭐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만지작거리냐고 막 저리 가 막 이러면서 장난치면서 이제 쉬는 시간에 딱 갔다 왔는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야 지금 저 친구 많이 화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고 하니까 남자애들이 의자를 뒤로 넘어뜨렸대요. 그러면서 완전 넘어졌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수업 시간 좀 위험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불안하잖아요. 그 친구가 항상 했던 행동들이 보통 처음에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책 던지는 거. 근데 책을 이제 책상 밑에 서랍에 있는 걸 다 집어 던진다든지 이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점점 심해지면 의자 집어 던져서 창문 깬 적도 있고 아무튼 남을 해하려는 행동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니까 이번 시간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분 어때? 좋아? 뭐 이렇게 막 물어봤었는데 그 친구가 그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은 좋아? 아니? 싫어? 뭐 이 정도는 하는데 그런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뭐 오늘 기분 많이 안 좋나 보네 이러면서 제가 그때 초콜릿을 줬었거든요. 가지고 그 친구가 그거를 먹고 있었어요. 그냥 기분 좀 좋아지라고 준 거였거든요. 그거를 먹고 있더니 근데 한 10분 지났는데 뭔가 화가 나나 봐요. 바닥을 막 구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수업 중이던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딱 초임으로 오셔가지고 저희가 처음 제자인 그런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여자분이셨고 그때 제가 키가 엄청 작았는데 저보다 조금 더 크신 150 정도 되는 엄청 아담하고 그런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걔가 이제 발 구르고 하니까 선생님도 엄청 당황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를 좀 이렇게 다독다독 했어요. 근데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수업 시간이니까 교과서랑 그리고 필통이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 필통 안에는 칼이나 뭐 이렇게 남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가위 같은. 샤프랑 볼펜 이런 것만 있는데 그 친구가 그때 공부를 하려고 이제 손에 쥐고 있는 게 샤프였거든요. 근데 이제 샤프를 들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샤프를 원래는 그냥 이렇게 연필 쥐듯이 쥐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뭔가 해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가게끔 새끼손가락으로 가게끔 주먹을 쥐어서 잡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거를 바로 못 봤어요. 저도 이제 수업을 듣고 있었으니까 네. 발 구르는 걸 안 하길래 그냥 이제 얘가 좀 괜찮아졌나? 오늘 좀 그래도 그냥 넘어가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책상을 앞으로 그냥 바로 걷어차가지고 앞에 있는 친구가 그 책상을 막고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제 수업 시간 다 얼어붙고 약간 웅성웅성 된 거죠. 그 친구는 이제 옆에서 그렇게 자극을 하면은 엄청 더 흥분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원래 그렇게 하면 웅성거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약간 이렇게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더 이렇게 화가 났는지 얼굴이 엄청 시뻘개졌어요. 근데 이제 눈이 진짜 약간 돌았다 하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그 친구가 샤프를 그렇게 쥐고 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걷어차서 그 앞에는 다 없고 이제 손에는 샤프만 들려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샤프로 제 손을 제가 있는 쪽으로 그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검도랑 무술 같은 걸 계속 배웠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팔로 막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손을 그냥 쫙 편 상태로 팔로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끄였어요. 그래서 피가 완전 쏟아지는? 손바닥은 혈관 같은 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가 엄청 많이 쏟아지는데 제가 이게 아프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이것 때문에 얘가 더 흥분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지금 너 지금 진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얘가 이제 피 보고 더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피가 나고 하니까 반에 있던 애 중에 반장이었던 친구가 뛰쳐나가서 교무실 가고 뭐 이러면서 더 웅성웅성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조금 덩치도 좀 있으시고 했던 선생님이라서 그 선생님을 데리러 간다고 이제 그 친구가 반 문을 다 열어본 거예요. 그 선생님이 지금 어느 반에서 수업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 그 학교가 엄청 약간 소란스러워진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제가 손바닥이 긁혔으니까 저는 이제 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지금 눈이 돌아서 나만 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안 보이고 나만 보고 화를 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꽂힌 사람이 나였다? 이런 느낌이겠지만 저는 근데 이 손 끄이고 하니까 그때 또 뭐 아픈 건 몰랐고 이 상황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오시긴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친구가 그걸 한 번 더 휘둘러가지고 제가 팔 쪽도 한 번 그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 손바닥을 딱 그이고 그리고 오른쪽 팔뚝을 그이고 이렇게 했던 상황인데 피는 계속 나고 막 이러니까 예. 좀 많이 당황스러웠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보건실 가서 해결될 사이즈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 부모님도 오시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돌비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한테 결국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날 저녁에 돌비랑 집에서 집 전화로 전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돌비가 했던 말이 아니 며칠 전? 일주일 전부터 계속 제가 그냥 손가락이 잘리는 꿈을 꿨대요. 근데 이게 이빨 빠지는 꿈도 그렇고 신체 부위가 잘려나가는 그런 꿈은 안 좋은 꿈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것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자기 딴에는 자기 길을 좀 나눠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만지는 그런 행위가. 제가 그래서 손가락 잘릴 거를 그냥 베이는 걸로 끝내긴 했는데 제가 저번 시점 때 말씀드렸던 게 제가 생명선이 끊겨져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 끊겨져 있던 게 그 친구가 한 번 더 그으면서 한 번 더 끊기게 돼요. 오. 그래서 이제 생명선이 2번 끊기게 된 사건인데 그 친구가 성격이 그때 당시에 얘기 들었던 게 해리성 무엇이기 그게 있는 친구긴 한데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에 씌인 것도 맞대요. 그래서 이제 씌어서 눈 돌아서 그렇게 된 거라서 원래 그렇게까지 심한 친구가 아닌데 왜냐면 사실 일반 학교를 다닌다는 건 그런 인격장애나 이런 장애 등급이 많이 높은 친구들은 일반 학교를 아니고 뭐 대안학교라든지 이렇게 그런 특수학교를 가잖아요. 근데 일반 학교에 올 수 있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근데 갑자기 그랬다는 거 뭔가 쉬었던 거죠. 예. 근데 그거는 그냥 돌비가 그때 당시에 돌비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귀신이 와서 저를 건들진 못한대요. 주변에 지켜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귀신에 씌인 사람은 어쨌든 사람인 거니까 그 사람이 저를 해할 수는 있대요. 오, 예. 그래서 귀신이 나를 건들고 싶으면 어쨌든 귀신도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예. 저는 그 사람을 못 보고 냄새만 맡는다고 했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인간 이렇게 보이는데 저 혼자만 그냥 약간 노란색 빛이 돈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인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타겟이 되게 너무 좋대요. 근데 이제 직접 해를 가하진 못하겠으니까. 왜냐면 앞에 가서 놀래켜도 저는 안 놀래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저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악기들만 꼬이는 거라고. 예. 왜냐면 누구한테 들어가거나 그런 뭔가를 해하려고 하면은 그게 자기 존재가 조금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스토리가 첫 번째 사건이었었고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네.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별명이 버거퀸이었거든요. 그게 왜 버거퀸? 그러냐면 예. 네, 그게 햄버거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 찐찌버거라는 말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게? 찐찌버거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찐따, 찌질이, 버러지, 거지 뭐 이런 약간 그런 안 좋은 말들을 합쳐놓은 말이거든요. 찐따를 표현하는 뭐 은어인가 보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욕이거나,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의 여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아. 좋아하는 남자인 친구들은 전부 다 약간 그런 류였던 거예요. 뭔가 네. 약간 한 구석에서 좀 음침함을 가지고 네.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외형적으로 엄청 약간 좀 그렇다든지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놀림이 되기 쉬운 거. 예를 들어서 번호를 따였으면 누군가에게도 자랑하지 못하는 이런 느낌. 예. 무슨 느낌인지 아실까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버거킹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싸이월드 같은 거를 했었어요. 근데 미니 홈피 같은 거 보면 제가 뭐 셀카라든지 이런 걸 올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뭐 스크랩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자기 여자친구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헐, 예. 걔가 이제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인데 주인공 친구가 저랑 초등학교는 다른 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그 친구랑 저랑 같은 중학교가 된 거예요. 중학교에 가면 새로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제가 첫날에는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돌비네 반에 있었거든요. 예. 돌비네 반에 있는데 돌비네 반에 있던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너 철민이 여자친구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 남자친구가 없는데 무슨 내가 철민이 여자친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돌비가 갑자기 그냥 대답을 하지 말래요. 저한테만 들리게 그냥 상종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만나는 친구들 저는 얼굴을 모르는데 저한테 계속 철민이 여자친구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묻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도 없는데 갑자기 철민이는 누구고 내가 누구의 여자친구인데 난 그 누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반에 돌아와가지고 저희 초등학교가 아니었던 다른 초등학교 다녔던 친구한테 너 혹시 철민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알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약간 좀 말투가 걔는 왜 이런 느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급이 안 됐던 시기였어서 저는 그때 핸드폰도 없었고 네. PC방이나 집에 가서만 그런 걸 접속해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집에 가서 그 철민이가 누군지 검색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파도 타기 같은 거 하면은 찾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는 가가지고 철민이의 존재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돼요. 네. 검색을 했는데 철민이가 누군지 알았는데 철민이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그 뭐 사진첩이라든지 뭐 방명록이라든지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이 친구가 누구길래 왜 나랑 뭐 이런 식으로 엮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그냥 저랑 짝꿍이었던 다른 초등학교 출신인 그 친구한테 근데 철민이가 왜 내 남자친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니까 너 철민이랑 사귀는 거 아니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철민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철민이랑 어떻게 사귀냐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채팅 같은 거 해가지고 얼굴 모르고 사귀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대요. 문자 있었을 수도 있죠. 애인이라면서. 예. 문자 애인은 뭐야? 그러니까 문자만 하는 애인이고 네네. 소개 받아가지고 예. 거리는 멀어서 얼굴을 잘 보진 않지만 문자로만 연애를 하는. 그래서 철민이가 제 사진 같은 거를 포가기를 해가지고 그냥 일촌들만 보이게끔 해가지고 사진을 올려놓고 내 여자친구라고 네. 올려놔서 근데 이제 같은 초등학교 친구들은 다 일촌이 맺어져 있으니까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철민이 여자친구가 돼 있는데 난 철민이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일주일 동안 제가 철민이에 대해서 수소문을 했는데 저희가 그래도 한 학년에 거의 10반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밤마다 문 열어가면서 야 철민이가 누구야 하고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저희 반이랑 돌비네 반만 가봤어가지고 그랬는데 돌비가 그냥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 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돌비가 그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그냥 갑자기 사실 철민이가 우리 반이래요. 돌비가. 네. 그래가지고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 이러니까 걔랑 너랑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냐고 하니까 걔 내가 봤는데 좀 이상하다고. 그리고 돌비랑 짝꿍이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가 관찰했는데 얘 너무 이상하다, 쎄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돌비 말이면은 그냥 그래 알겠어 라고 얘기를 했던 편이니까 돌비가 네. 이제 너 우리 반에 놀러 오지 말고 내가 너네 반에 뭐 필요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갈게. 무슨 촉이 서거나 하면 내가 그냥 무조건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반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근데 그 이후에 한 반년 정도 지날 때까지 그 철민이란 친구가 저한테 무슨 말을 걸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돌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그 철민이가 쎄하다는 얘기만 하고 알려고 하지 말라고만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마주칠 일도 없고 해서 저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잊었는데 그냥 간혹 가다가 철민이 여자친구지 너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으면 그때 또 생각나서 스트레스 받아 하고 그렇게 반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돌비네 집에 놀러 가서 잔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이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보통은 제가 여름방학을 외할머니 댁에서 지냈는데 이제 저희 외할머니가 뭐 돌비네 집은 어차피 외할머니 댁이랑도 가까우니까 놀러 갔다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전 종종 돌비네 집에서 잤었는데 그때 이제 할머님이 자꾸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 제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얘기 뭐 이런 것들도 막 종종 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닉네임 이름도 제가 태몽이거든요. 제 태몽이 호랑이랑 곰이 엄청 큰 복숭아를 그 강아지들이 장난감 공 갖고 놀듯이 이렇게 돌돌 굴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안겨줬었대요. 그래서 호랑곰이거든요. 야, 단군 좀 그런 느낌이네. 단군 신화 느낌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다가 대뜸 돌비랑 저랑 그때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뭔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저희 동네에는 시골이라서 독서실의 개념이 없고 그냥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돌비랑 저랑 점심 도시락을 먹으려고 잠깐 휴게실에 갔다가 자리에 돌아오니까 누가 이제 캔에다가 자기 핸드폰 번호랑 너 중학교 무슨 반 맞지? 나 그때부터 너 계속 봐왔는데 심심하면 나한테 연락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연락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게 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그것만 버리고 그 캔을 따서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돌비가 이거 먹지 말고 내가 뽑아줄 테니까 새 거 먹자고. 네가 좋아하는 색색 뽑아줄 테니까 이거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걸 버리고 그냥 새 거를 뽑아서 먹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다가 이제 제가 한참 지나요. 그냥 사소한 사건 다 빼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졸업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졸업사진을 찍고 하는데 근데 이제 돌비네 반 찍는데 뭐 그때 당시엔 소품 같은 거 이용해서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저랑 돌비랑 똑같은 소품을 들기로 했었어서 제가 그 소품을 쓰고 이제 돌비가 그 후에 반이어가지고 돌비한테 그걸 전해준다고 그 반에 갔었는데 근데 3학년이 됐을 때 돌비랑 철민이랑 3년 내내 같은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걸 전해주러 갔을 때 어떤 남자애가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길래 저는 그때까지도 대충 누군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친구가 철민인지도 몰랐어요. 이제 계속 어떤 남자애가 쳐다보는데 그냥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여기를 빨리 뜨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약간 소품을 던지듯이 주고 저는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졸업식 날이 돼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3년 내내 그런 장애인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봉사상 같은 걸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봉사상을 받으려고 앞에 앉아 있다가 올라가서 봤는데 어떤 남자애가 엄청 소리 지르면서 저한테 호랑고마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네, 진짜. 근데 이게 학부모님들 다 오셨고 저는 같은 재단 고등학교가 있어서 그 학교 사람들도 보러 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얼굴 완전 빨개져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얼굴 빨개져가지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엄청 웃으시면서 엄청 인기가 많나 봐요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있었던 그냥 소소한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 화장실에 갔는데 그 휴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잣말로 휴지 없다 어떡하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밑에서 누가 휴지를 넣어주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 친구가 했다는 걸 그 후에 완전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철민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서 제가 휴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준 거였고 그 친구는 제가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뭐 혼자 있는 상황이 되면 항상 따라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돌비가 있으면은 그 사이로 나눴었는데 돌비가 없으면 제가 그냥 방어막 같은 게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걔가 계속 와서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스토커 같은 친구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저 고등학교 갔을 때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내신이랑 시험을 쳐가지고 그 점수를 합산을 해서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정해지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돌비는 고등학교를 갈 생각이 없었었는데 그냥 저랑 성적을 맞춰서 같은 재단인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기로 했고, 근데 철민이도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철민이가 이제 학년이 올랐고 나이도 먹었으니까 이게 점점 대담해지는 거예요. 돌비랑 저랑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그러니까 문과, 이과 나눠지면은 반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게 폭이 좁아지니까 같은 반 될 확률이 높잖아요. 돌비는 그때부터 신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라서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제가 뭐 문과 가겠다 하면 이제 문과 올 거고 이과 가겠다 하면 이과 갈 거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과를 갔었고 돌비는 어차피 취업도 안 할 거고 뭣도 아니니까 그냥 너 따라 이과 가야지 했는데 이과 네. 여자는 되게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이 작다 보니까 저랑 돌비는 3년 내내 같은 반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는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 남녀 합반이 아니라 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이 따로니까 저랑 철민이랑 같은 반이 된다든지 이런 건 없었는데 그 친구가 그때 생각하면 되게 영악한 게 반에 화이트데이다, 발렌타인데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반에 항상 뭐 초콜릿이나 뭐 이런 게 올려져 있었거든요. 빼빼로데이엔 빼빼로 올려져 있었고. 근데 그 친구가 항상 그거를 몰랐는데 철민이 어머니였는지 아버지였는지 예. 간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간호사분들이 쓰는 그 주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항상 저한테 받았던 모든 것들에 약 같은 거를 넣어왔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중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생각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나중에 후에 듣고 나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철민이 아버지한테 당한 수법이래요. 철민이 아버지가 철민이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경우가 보이면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뭐 때리거나 하는데 철민이가 나이가 먹으면 얘도 덩치가 커지잖아요. 어쨌든 40, 50대 어르신이 학생인 10대를 감당을 하려면 이 친구가 좀 약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몸을 조금 흐물흐물하게 해지는 그런 약 같은 거를 그 친구한테 먹이거나 주사를 해서 그 친구를 좀 이렇게 해놓고 그 친구를 때렸대요. 근데 이제 그런 가학적인 것만 당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걸 애정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내 마음을 전할 수 있구나라고 발전을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저한테 줬었는데 그걸 돌비가 다 쳐내줬었던 거고. 근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엄청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 그런 것도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3이 됐었어요. 고3이 됐는데 저희 학교에 그 몰래 사진 찍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그런 소문이 났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에 바보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계단이 엄청 높아서 보통 계단에 2-3칸을 한 번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높이의 계단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고3 되면 수험생이니까 다들 약간 계단 하나하나 신경 써가면서 보면서 안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도 엄청 많았고 근데 그렇게 다리를 높게 들어야 되니까 치마 입은 학생들은 밑에서 찍으면 그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철민이었고요. 네. 이 모든 게 밝혀지니까 이제 철민이가 했던 그런 것들이 엄청 범죄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학교에서도 시시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공론화가 안 됐는데 저 같은 피해 학생이 2명인가 더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그냥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은 수법으로 했었던 거죠. 철민이가 예를 들어서 SNS에서 그 사진을 퍼와서 예. 뭐 배경화면이라든지 이런 걸 해놓고 내 여자친구다 계속 말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 저 포함해서 3명이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친구들한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줬는데 근데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준 것만 먹지 애들이 그런 걸 막 덥석덥석 다 먹진 않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초콜릿 페레로쉐를 받았는데 그거는 그냥 줬던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거 딱 하나만 먹었는데 이제 그건 아무 일도 없었던 거라서 그냥 넘어가고 근데 이제 이거를 철민이가 그냥 고3 때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너네는 앞으로 뭐 하고 살 거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 애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철민이가 갑자기 교탁 앞으로 나가서 이거를 그냥 줄줄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내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이런 애가 있었는데 걔가 화장실에서 뭐 휴지 달라고 하길래 내가 휴지도 줬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게 누구라는 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걸 다 얘기했대요. 그렇게 해서 경찰 신고를 했는데 그거를 했던 그런 증거들이 아무것도 없고 예. 뭐 약간 심증 같은 걸로만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근데 저희가 항상 받았던 물건은 다 동일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하루 포카리 받았으면 다른 친구도 다 포카리 받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걸 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써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걸 다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공론화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인스타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그게 막 이 친구가 그랬다 이런 식으로 퍼지거나 했을 텐데 근데 그게 전혀 안 됐던 거예요. 이제 걔는 완전히 그냥 잡아먹힌 상태였다고 돌비가 맨 처음에 봤을 때 그 친구 쎄하다고 했던 게 그냥 걔는 걔 몸에 걔가 1%도 없는 상태였대요. 중1 때 만났을 때부터. 근데 그 악기는 아버지가 부리는 사람인 것 같다고. 걔는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맞았을 건데 아버지가 부리는 그 악기한테 점령이 당한 상태인 것 같다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이렇게 흘러갔었는데 예. 여태까지 했었던 일들도 자기가 자의로 했던 행동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돌비가 봤을 땐 그런 게 아닌 것 같다고. 그거를 이제 나중에 그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된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철민이는 지금 이 세상에 없거든요. 예. 저는 소식을 모르다가 이제 이 사연에 대해서 처음에 돌비가 저한테 저번 주 시참할 때 얘기를 듣다가 철민이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근데 철민이 얘기해도 되나? 왜냐면 철민이가 어쨌든 존재하는 사람이면 걔 지금 그러면 이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문제 생기면 어떡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근데 철민이랑 직접적으로 연락할 방법은 없으니까 이제 철민이랑 친했던 친구들 통해서 물어봤는데 철민이가 20살 되자마자 바로 갔대요. 그러니까 졸업식이 끝난 다음 날 갔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서가 10장짜리가 공개가 됐었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맨 처음 발견했던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있었는데 근데 그 동창인 친구가 철민이를 제일 많이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민이를 제일 많이 괴롭혔던 그 친구를 집으로 불렀대요. 근데 우리 집 문 안 잠궈 놓을 거고 그냥 문 열고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방에 딱 들어갔는데 철민이는 이제 이렇게 감아서 가 있는 상태였고 네. 바닥에 유서가 흩뿌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제일 혼란스럽고 무서웠던 건 방에 CCTV가 설치돼 있대요. 근데 이제 철민이가 뭐 책상에 앉아있는 그쪽을 비추는 거였는데 철민이 집이 좀 잘 살았나 봐요. 그래서 방이 되게 좀 컸는데 철민이가 책상이 없으면 아버지가 전화를 해가지고 너 왜 책상에 안 앉아있냐 공부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구속을 엄청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철민이는 그 CCTV 각도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6년 정도 파악을 하고 안 보이는 각도에서 죽은 거예요. 네. 그런 상태로 가고 그리고 유서도 그냥 바닥에 흩뿌려놨던 게 뭐냐면 저희 고등학교 생활 끝나거나 하면은 책 같은 거 다 내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책 같은 거 중에 프린트물처럼 그냥 숨겨두듯이 이렇게 했다가 근데 그 친구가 떨어지면서 약간 이게 목을 보면서 그 진동 같은 게 있다 해야 되나? 걔가 이제 의자에서 뛰어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반동 같은 걸로 흩뿌려지듯이 내려왔던 그러니까 프린터물 제일 위에 있다가 떨어져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CCTV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그렇게 가고 근데 그 유서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적혀 있었대요. 근데 이게 내가 한 행동이 맞는데 내가 아닌지 모르겠다. 예. 이런 내용이 엄청 많이 적혀 있었대요. 근데 철민이네 부모님이 간호사라고 했잖아요. 그 간호 직종 중에서도 정신과에서 일하시는 걸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도 정신과의 치료감호소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죠. CCTV 해놓고 이런 식으로. 철민이 방이 들어갈 때도 도어락 같은 거 설치해놔가지고 안에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밖에서 네. 열어둬야지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었고 그래서 철민이가 들어올 때 문을 바로 열 수 있게끔 그 도어락을 부셔놨었대요.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발견됐는데 나는 내가 잘못했던 행동이 뭔지 안다. 그 교탁 앞에서 얘기했다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오로지 그냥 철민이의 정신에서 나 이런 얘기 했으니까 나 처벌해줘. 우리 집에 넣지 말고 나 처벌해줘. 라는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이걸 자백을 하면 어쨌든 교도소에 들어가면 집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어떤 악기에 씌어서 그 악기로 철민이를 좀 이렇게 부려서 그 주변 친구들 되게 괴롭히고 뭐 이렇게 했던 것들. 그리고 철민이가 연애를 하면 공부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철민이가 관심 있어 하는 여자애들마다 그렇게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6년 동안 괴롭힘 당했던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게 섬뜩하다. 예. 철민이도 섬뜩한데 그 네. 뒤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도 섬뜩하고, 그 마지막 상황을 전 진짜 불과 며칠이 안 된 시점에 들은 거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저는 철민이가 그렇게 된 것도 잘 몰랐었고, 근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심지어 그 친구 중에서 저한테 얘기해준 친구가 그 유서를 전부 다 봤대요. 근데 원래 철민이 글씨체가 뭐 예를 들어서 A처럼 쓴다고 치면은 B 글씨체였다가 A 글씨체였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대요. 두 사람의 글씨체가 보인대요. 예. 엄청 아기자기 쓴 글씨체도 보이다가 갑자기 엄청 투박하게 쓰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그런 식으로 글씨체 계속 바뀌는 거, 뭐 이런 것도 엄청 소름 돋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충격적이긴 하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땐 철민이도 제가 생각했을 땐 악기가 아니라 그 친구도 그냥 인격이 여러 개였던 게 아닌가. 왜냐면 이게 제가 돌비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귀신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어차피 간 친구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있어요. 이 귀신 들림 빙의 현상 같은 경우가 그냥 순수하게 빙의만 되는 경우가 없대요. 아, 정신적인 어떤 병이 함께 동반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빙의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병명이 있는 상태, 이게 공존해 있는 상태가 있대요. 네. 봐봐요. 우리가 우울하고 그런 귀신 막 그런 안 좋은 기운들이 모일 때쯤이면 분명히 정신적인 어떠한 병명도 생길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냥 멀쩡한데 빙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다는 거죠. 함께 공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치료가 힘들고 찾아내기가 힘든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림이면 진짜 귀신 들린 경우에서 만약에 귀신을 퇴치했을 때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 게 맞아요. 아, 그쵸. 그쵸? 근데 그 마음의 병은 사라지지 않은 채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걸 보면 그게 둘이 공존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 그게 너무 심해졌을 때는 이 양쪽에서 어느 게 진짜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호랑곰님. 맞아요. 네, 아이고 그래도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또 전달을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댓글로 꼭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귀신의 어떤 빙의가 된다 이런 현상을 겪는 분들 중에서는 정신적인 어떤 병명이 있는 그런 상태를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게 정신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귀신에게 진짜 빙의가 되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